자, 111번과 112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함수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함수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대소관계 문제의 유형은 여기 있는 숫자를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관계를 보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숫자의 변형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입만으로 풀기에 있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무조건 그래프의 관계를 보시고 나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억 같은 문제는 좀 별표 쳐주셔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건 무조건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인 거니까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한쪽에 이거 역수 관계 무조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 역수 관계를 쓰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 기대로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밑이 1인 로그함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의 로그함수를 구해 보시는 거예요. 밑이 a인 형태로 ab하고 2인 형태로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려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걸 y 이꼴 로그 a의 x라고 보셨을 때 자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는 밑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달라붙는다? x축에 달라붙는다는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y 이꼴 로그 bx가 지나가실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자 y 이꼴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자 이거에 부등호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얘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의 a라는 거야. 근데 a 값은 여기가 무조건 고정점 1,0인 거니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를 x 이꼴 2로 놓으시면 이렇게 케이스를 분리해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어차피 얘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냥 쭉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로그 b의 a의 전체의 제곱이 1보다 작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동일한 상황인 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자 우리가 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그 b의 b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죠? 얘는 1이 되는 거 맞으니까 그런데 자 a가 커요? b가 커요? 지금 여기서 b가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로그 b의 a의 제곱이라는 것은 무조건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일단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적인 풀이죠. 이상적인 풀이. 그래서 이걸 1이라고 놓으시면 얘랑 1이 관계를 얘랑 1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b의 b 형태로 보시게 되면은 크기 관계를 비교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a-1과 b-1이라는 것은 1보다 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면 저 친구는 이거를 우리가 얘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1을 뺐어. 둘 다 동시에 1을 뺀 거야. 그럼 여기는 0, a 빼기 1, b 빼기 1, 그 다음에 1인 거기 때문에 둘 다 어디랑 어디 사이에 0이랑 1 사이에 있는 함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자, 그럼 얘는 감소하는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러면 얘가 y 이꼴 로그에 잘 보세요. 자, 밑이 1인 것과 0인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붙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b-1x를 붙이라는 거죠. 왜요? 밑이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때는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달라붙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의 일단 y 이꼴 로그에 a-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여기가 1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금 여기서 a-1이든 뭐 b-1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야. 잘 봐요. 얘도 우리가 비교하셔야 될 게 이거 1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로그의 a 빼기 1에 a 빼기 1로 보시면 간단하다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맞냐를 생각해 봤을 때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a 빼기 1이랑 b 빼기 1이 b 빼기 1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보세요. a 빼기 1이 커요? b 빼기 1이 커요? b 빼기 1이 더 크다니까? 근데 얘는 보세요. a 빼기 1이라는 것이 0이랑 1 사이인 숫자인 거니까 감소함수야. 그런데 진수가 그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작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은 무조건 대수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진수를 같게 만들어주거나 라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베이스로 이런 거 이렇게 역수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역수관계로 바꿔주시고 곱한 다음에 이 1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뭘로 본다? 밑이 b면은 밑이 b인 걸로 밑이 a-1이면 a-1인 걸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대수관계 비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꿀팁이니까 이건 받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거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둘 다 지금 감소함수인데 아니 둘 다 감소함수야. 그런데 A라는 것이 지금 A, B 이로 놓을게요. A하고 B하고 이로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았을 때 그러면 A 빼기 1에 A 제곱이랑 A 제곱 미안해요. 로그 A 빼기 1의 A라는 것과 로그의 B 빼기 1의 B라는 것을 대소관계를 어떻게 비교하느냐를 고민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될 건 B 빼기 1이라는 건 감소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1 같은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 봐요. A랑 A-1을 비교할게요. 그럼 여기 A-1이랑 A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A-1인 감소함수인 로그함수일 때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죠? 아니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값은 작아지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얘는 A-보다 클 거니까 여기 이렇게 쓰시면 로그의 A-1에 A-1이라고 쓰시면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됐나요? 왜냐면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1인 상황인 건데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상황인 겁니다. 됐나요? 괜찮겠습니까? 그래 놓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그에 B-1 쓰시고 B-1 쓰시면 당연히 로그의 B-1의 B의 값이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죠? 왜냐면 얘가 감소함수니까 뭐야? 얘가 1인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1이랑 비교하는 게 가장 베이스인 건데 1로 놓고 비교해봤더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셔야 될 건 여기서 여기 뭐죠? B-1일 때 잘 보세요. 여기서 얘는 1이고요. 얘도 1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 칠게요. 이렇게 지나간다 쳤을 때 이렇게 지나간다 쳤을 때 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주면 되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상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로그 A의 A-1이라는 건 여기에 위치할 거고 로그 B-1의 B라는 것은 보세요. 이게 그래프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럼 얘는 수를 놓고 문제를 판단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1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밑을 맞춰서 어떻게 비교해보려니까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프를 봤는데 밑이 작은 상황이야. 밑이 보세요. 밑이 A-1이 더 작은 상황이지만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때는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이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 칠게요. 됐죠? 이런 상황일 때 봐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A 값이 더 작을 때 더 큰 쪽에 있는 함수인 거 잘 보세요. 빨간색이 항상 더 큰 쪽에 있는 함수예요. 그런데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작은 값을 큰 값을 가져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B의 값이 더 큰데 심지어 B-1이라는 건 그죠?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0이랑 1 사이인 숫자 중에 더 큰 거기 때문에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봐요. 이걸 놓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로그 A-1의 A랑 로그 B 빼기 1 밑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 A를 비교하게 되면은 당연히 얘가 더 작죠. 그죠? 됐습니까?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로그의 B-1의 B보다는 얘가 더 작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보세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긴 하지만 중간 과정에 뭘 갖다 쓴 거냐면 아니 밑을 같게 하거나 진수를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뭘 쓴 거야? 일단 진수를 같게 만들어 놨어. 그죠? 그럼 얘는 밑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감소한 함수일 때는 더 작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이 같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의 값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감소함수일 때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얘는 사실은 중간 단계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 중간 단계에 B 빼기 1에 로그 B 빼기 1에 A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대소관계를 훨씬 더 쉽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겠네요. 그럼 여기서 111번에서 이제 되게 쉬운 문제는 그러니까 뭐 케이스 분류 확실히 돼 있어서 뭐 A의 값은 뭐 0이랑 1 사이에 있고 B의 값은 뭐 1이랑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확실히 되어 있으시면 그냥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뭐 적당한 숫자를 넣기가 좀 애매한 상황에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1 같은 것을 무조건 뭐야 밑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필요하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건 문제가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느끼셔야 될 것은 밑을 갖게 만들거나
진수를 갖게 만들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면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1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로그의 a 빼기 1의 a 빼기 1 형태. 2도 마찬가지예요. 2도 로그의 a 빼기 1의 a 빼기 1의 제곱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훨씬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우리가 그죠? 일단 상수는 밑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대소관계는 밑을 갖게 만들거나 진수를 갖게 만들어서 대소관계를 비교한다라는 것만 베이스적으로 깔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2번까지 한꺼번에 볼게요. 112번인데 112번에서 이거 좀 헷갈려 보이니까 좀 이렇게 지울까요?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y 이꼴 로그의 2분의 1의 2x p라는 것이 x 이꼴 4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상태. 그 다음에 요 함수일 때는 y 이꼴 3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점수 p의 값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건 일단 느끼셔야 될 게 여기다 4를 넣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y 이꼴 로그 2분의 1에 4를 넣으시면 8 빼기 p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일단 저 함수라는 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텐데 이 친구는 y 이꼴 로그의 2분의 1에 2 밖으로 빼시고 x 마이너스 2분의 p로 써주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곱하기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로그의 2분의 1에 2 더하기 로그의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p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때 우리가 이 친구를 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받아들이시면 이 친구는 감소하는 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죠? 감소하는 함수이면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확인할 건데 어차피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x 이꼴 4라는 걸 이렇게 주신 다음에 만나는 점이 뭐가 되게? 한 점이 되게 일단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y꼴 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될 텐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자 어차피 이 그래프가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 y꼴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라는 것은 감소함수가 될 건데 여기 마이너스 p만큼 가시게 되면은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하게 될 거고,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 건 꼭 이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원래 y 이꼴 마이너스 p였는데 얘가 뒤집어져서 올라오시면서 점근선이 y 이꼴 p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때 y 이꼴 3과 몇 개 점에서? 두 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p의 값이 지금 양수라고 가정하시고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p만큼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p의 값은 음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수가 되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절대값이 붙었을 때 꺾이는 게 안 생기기 때문에 얘랑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요 y 이꼴 3이라는 것의 얘기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두 개 꺾어 올랐을 때 y 이꼴 3이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점근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원래는 점근선이 이렇게 y 이꼴 마이너스 p였던 건데 이렇게 p만큼 올라왔을 때 p의 값이 3이 되시는 순간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p의 값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p의 값은 무조건 3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야 만나는 점이 두 개 생길 거니까. 그럼 p의 값이 만약에 4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자, 그래프가 p의 값이 4니까 p의 값이 4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놓고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다 칠게요. 자 p의 값이 4라 칩시다. y 이꼴 p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y 이꼴 3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4로 났을 때 그러면 y 이꼴 뭐는? y 이꼴 3보다는 p의 값이 위에 있으니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나 맞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셨을 때 p의 값은 무조건 3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베이스로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p의 값은 여기 몇 번째는 이거 절대값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3보다 크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스를 분리해서 가는 거죠. 그럼 분리해서 갈 텐데 중요한 건 얘가 x 이꼴 4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입니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함수가 그래프가 요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죠? 요 그래프는 지금 요거니까 지금 만들어 놓을게요. 두 번째 그래프인 y 이꼴 절대값의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의 그래프입니다.
여기 첫 번째 그래프인 y 꼴 요거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의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분의 p라고 나올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야? 너희들이 자 여기서 느끼셔야 될 건 얘예요. 이거 왜 느끼셔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그함 수일 때의 점근선은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나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잘 봐. 얘가 만약에 얘가 4가 된다 칠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x 이퀄 4라는 점근선이 생길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괜찮니?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x 이퀄 4일 때 만나는 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거지. 그 무슨 얘기냐면 얘 값은 무조건 자 보세요. 2분의 p라는 것은 그죠? 여기서 뭐가 되는 상황? 자, 얘 값이 4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죠? 얘 값이 4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x 이퀄 4라는 정보선이 생기는 건데 그럼 얘는 2분의 p라는 것이 무조건 4보다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래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분의 p가 만약에 4보다 작은 3이라 칠게요. 그럼 얘는 3 이게 3이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x 이퀄 3으로 바뀌는 거고 그럼 x 이퀄 4라는 게 이 정도쯤에 있든 이 정도쯤에 있든 간에 결론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분의 p라는 값은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p의 값은 뭐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8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숫자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인 범위를 그려하게 되면은 4, 5, 6, 7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이걸 더해달라는 얘기였으니까 뭐 답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캐치하셔야 될 거. 자 여기서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지를 고민하신 분. 자 점근선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점근선을 찾았을 때 점근선의 좌표가 뭐가 되면 4가 되면 그죠? 4가 되면 만나는 점이 안 생기니까 그 점근선의 좌표가 4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p라는 것이 4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된다.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센 시스템에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연습을 또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거 비슷한 문제 풀어보고 싶은데 하시면 센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수업시간에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센 시스템 펴보시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